명심보감 줄레편, 지금 우리에게 예절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 혹시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다고 느끼시나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직장에서 동료 간에,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요.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말들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들 사실 600년 전 조상들도 똑같이 했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긴 책이 바로 명심보감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줄레편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단 7분만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의 관계와 일상이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줄레편이란? 명심보감은 조선시대에 처음 들어와 수백 년 동안 지혜를 전해준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받았을까요?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줄레편은 한자 그대로 예를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의범절, 질서, 그리고 존중에 대한 이야기죠.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인 핵심 가치들을 담고 있어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 책을 통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리더십 교육이나 인문학 교양 과정 같은 거였죠. 자, 그럼 줄레편이 말하는 예가 대체 뭔지, 그리고 그 예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교훈, 가정의 평화는 예로부터. 줄레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 예가 있으면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분명해지고 가족 구성원 간의 질서가 확립된다. 쉽게 말해 집안에 예의가 있으면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서로를 존중해서 평화로워진다는 뜻이에요. 부녀자들이 거처하는 안방에 예가 있으면 친가, 외가, 처가의 삼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안방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중심인 어머니와 아내가 예로서 집안을 잘 이끌면 친척들까지 모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부모님께는 엄마, 밥 하고 외치고 배우자에게는 야, 그것 좀 해 라고 반말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가 필요해요. 가정에서 예 실천하기, 존댓말 사용하기. 어색해도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존댓말을 써보세요. 의외로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경청하기, 가족이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 보지 말고 눈을 마주치며 들어주세요. 감사 표현하기, 작은 일에도 고맙다,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개인의 공간 존중하기, 노크 없이 방에 들어가지 않고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것도 예의랍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밖에 나가서도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두 번째 교훈, 직장에서 예는 능력이다. 줄레편은 조정, 즉 나라의 관청에 예가 있으면 관직의 서열이 분명해지고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현대 직장으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직장에 예가 있으면 상사는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은 상사를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고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꼰대나 후배 무시 같은 갈등이 줄어들고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실제로 한 기업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예의 범절이 잘 지켜지는 회사가 업무 성과도 더 높고 직원 만족도도 높다고 해요. 상호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오가고 협업도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예 실천하기, 정시 출퇴근, 약속된 시간은 기본 중의 기본. 인사 잘하기, 아침에 안녕하세요 한마디, 퇴근 시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말 예쁘게 하기, 동료나 상사에게 무례한 언행은 절대 금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꼭 잊지 마세요. 의견 경청, 내 의견만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존중해주세요. 칭찬과 격려 아끼지 않기. 동료의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세요. 직장에서 얘는 단순히 착한 직원이 되는 걸 넘어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교훈. 리더의 예는 조직의 힘이다. 명심보감 줄레편은 사냥에 예가 있으면 군사훈련이 숙달되고 군대에 예가 있으면 무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군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직의 리더가 예를 갖출 때 그 조직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의 예는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겸손이 아니라 상벌의 공정함, 부하 직원에 대한 배려, 솔선수범 같은 리더십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리더가 예로서 부하들을 대하면 부하들은 리더를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리더가 솔선수범하면 부하들도 기꺼이 따라갈 동기가 생기죠. 이렇게 조직 전체에 예가 뿌리내리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똘똘 뭉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리더가 예를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명하복만 강요하고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고 공정하지 못한 리더 밑에서는 불만이 쌓이고 결국 조직의 사기는 바닥을 치게 될 거예요. 그 사람 밑에서는 못해먹겠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겠죠. 리더십에서 예 실천하기. 공정한 평가, 사적인 감정 없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보상해주세요. 경청과 소통.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통의 문을 항상 열어두세요. 솔선수범. 나부터 모범을 보이자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세요. 칭찬과 격려. 작은 성과라도 칭찬하고 부족한 점은 조용히 피드백하며 성장할 기회를 주세요. 겸손한 자세. 내가 최고라는 오만을 버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리더의 예는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멋진 리더가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예를 실천해보세요. 네 번째 교훈. 관계의 기본. 예의 현대적 의미. 지금까지 줄레편의 가르침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봤는데요. 결국 예는 시대를 초월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혜인 거죠. 줄레편이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 예는 남을 나처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격식을 차리는 걸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성별, 나이, 국적,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예의 핵심입니다. 사회적 책임의식. 예는 내 행동이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과도 연결됩니다. 개인의 성숙과 품격, 예를 지키려는 노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겸손함, 절제력, 인내심 같은 덕목들을 키워나가면서 한층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돕죠. 이런 품격 있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신뢰를 얻게 합니다. 진정한 멋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명심보감 줄레편의 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와 실천 과제. 어떠세요? 600년 전 명심보감 줄레편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시죠?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고 이해받고 싶다면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의 시작이자 끝이 아닐까요? 오늘 배운 예의 중요성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정에서 예, 가족 간의 존중과 배려로 평화로운 우리 집 만들기. 직장에서 예,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효율적인 직장 생활하기. 리더의 예, 공정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조직을 강하게 만들기. 관계의 기본 모든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사회적 책임 의식 가지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존댓말을 써본다든지, 직장에서 동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말해본다든지 말이죠.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명심보감의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댓글로 여러분은 줄레편에서 어떤 가르침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또는 오늘부터 어떤 예를 실천해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